자, 검찰의 반박 증거들 중에서 여러 가지들이 좀 있는데요.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연어회 샀다고 하는데 결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연어. 김성태 연어 먹고 싶다. 19회 조서 작성 이후에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점, 19회 조서 작성을 했을 때 그 카드 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화영이 지목한 쌍방울 관계자, 그러니까 연어를 사왔다라고 얘기하는 그 쌍방울 관계자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으나 당시 외부 음식 구매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카드는 법인 카드입니다.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썼거나 아니면 개인 카드를 썼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회장이 먹고 싶어하는 연어회를 사러 갈 때 개인 카드로 쓰지는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검찰이 법인 카드 내역을 확인한 것 같은데요. 적어도 여기에서는 당시에 김성태가 연어 먹고 싶다고 했던 그 특정 시점, 19회 조서 그 당시에 외부 음식을 구매한 건 없다. 연어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외부 음식을 구매한 게 없다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자, 우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근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였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이재명 대표는 이 사실에 100% 사실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100% 사실이 뭐냐면 바로 지난 4월 4일입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 한 진술이에요. 네. 자, 본인이 그 창고라는 방에 가서 술을 먹었다 함께. 그다음에 술이 너무 취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술을 깰 때까지 거기서 있었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100%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즉 증명을 쭉 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선 이 사안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증명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증거가 있어야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드러내는 그 술에 대한 증거가 뭔가요? 그러면 그건 이화영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화영과 지금 김명민 변호사의 두 사람의 진술이 뭐냐면 처음에는 술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는 그냥 술이 냄새만 맡았다고 그랬어요. 네. 다 바뀝니다. 네. 그런데 술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화영이 마신 게 아니고 김성태가 마셨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100% 진실은 뭔가요? 사실은 이 김성태가 마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술에 냄새만 맡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하지도 않으면서 네. 자, 검찰이 그랬다 증거 내놔라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무슨 증거가 있나요? 즉 이 사건의 발단은 이화영 술판 진술 이 회유 의혹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는 민주당이 먼저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화영과 그 변호사의 진술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요? 술을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출정 기록 공개하시라고 그러는데 일단 우선 본인들이 술을 먹었다는 확실한 증거부터 내놓고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의 회유가 중요하다? 아니 중요한 거는 술이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100% 사실이고 국기문란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들. 뭔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이런 근거 없는, 어찌 보면 근거가 없어 보이는 이런 주장들. 그것 때문에 여러 혼란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저희도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이원석 총장도 이 부분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날은 종이컵에 뭘 따라서 주길래 마시려고 봤더니 술 냄새가 나고 술 맛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술의 종류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입에 갖다 대니 술 냄새가 나서 알았고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혼자 거하게 마셨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처럼 그렇죠. 그 얘기 다음에 김성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걸로 이어갔는데 네. 그거를 이화영이 그렇게 마셨다는 걸로 보도가 됩니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장난 라디오처럼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입니다. 거짓말로 재판을 방해하는 범죄 피고인, 그 피고인을 위해 허위 사실을 거침없이 밝히는 변호인, 그리고 그 사법 방해로 가장 이득을 보는 뒷배의 삼각편대가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민은 공당의 대표를 구하기 위해 벌이는 이런 작태를 지켜봐야 합니까? 자, SNS에 쓰여져 있는 김광민 변호사,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적 대리인이죠. 김광민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몰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어 강조했다가 술 강조했다가 이번에는 몰래카메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뭔가 분리의 신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자극적인 단어들을 뭐 계속 나열하는 거. 이 과정에서 과연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이익을 보는지를 모르겠고요. 그 변호사는 정말 이화영 의원을 변호하는 건지 네. 이재명 대표의 다음 재판을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화영 피고인을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그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 명확한 팩트와 확인 없이 수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네. 한꺼번에 몰려가서 술판이니 뭐 국기문란이니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이 다 사실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하여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쑥스러워 국민들이 보기에도 과연 이게 뭐냐. 심지어는 뭐 21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22대 당선자들이 왔는데 네. 저러려고 그 사람들을 국민들이 지역에 새롭게 뽑아줬느냐. 그런 문제까지 느끼게 돼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방금 얘기해도 앞에는 자기가 조금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뒤에 얘기한 거는 김성태가 술을 많이 마셔서 깼다 갔다. 그렇다면 검찰도 김성태가 어느 시점에서 조사를 받고 언제 갔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같이 말하자면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일부 밝힌 바는 있습니다만 네. 이화영 그 조사가 예를 들면 4시부터 5시 반 사이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갔다라면 김성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는가를 밝히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 재판은 이제 곧 결론이 납니다. 6월 달 초에 아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